제5부 신뢰의 시험. 제1장 의심의 씨앗. 전쟁의 첫 번째 고비가 지나고 서라벌에는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외국 함대는 물러갔으나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대한해협 중간 지점의 섬에 정박하여 재정비하고 있었다. 백제군은 퇴각했으나 국경 너머에 여전히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고구려에 남은 기병도 북쪽에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었다. 다섯 화랑이 서라벌에 다시 모인 것은 첫 번째 전투가 끝나고 열흘 뒤의 일이었다. 아라달은 기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별의 검의 빛이 이전보다 강해졌으나 아라달 자신의 몸이 그 빛을 감당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하란별이 매일 치유 능력을 사용하여 아라달의 회복을 도왔다. 다섯 사람이 남산 비밀 수련장에 모였을 때 분위기가 이전과 달랐다. 전쟁을 겪은 뒤의 무게가 모든 사람의 어깨 위에 실려 있었다. 웃음이 줄었다. 대화가 짧아졌다. 노을 참마저 평소보다 조용했다. 이사그몬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문제가 있다. 다섯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다. 이사그몬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가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냉철한 전략가인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사람이었다. 서쪽 전선에서 내가 세운 전략이 백제군에게 미리 노출되어 있었다. 아라달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석현 때문이 아니었느냐. 석현이 방어 배치도를 넘겼다고 했으니 그것과 다른 이야기이다. 석현이 넘긴 것은 원래의 방어 배치도이다. 석현이 체포된 뒤 내가 배치를 완전히 변경했다.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백제의 장수 흑치가 내 새로운 전략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 침묵이 흘렀다. 이사그몬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석현 말고 또 다른 배신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석현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다. 석현이 체포된 뒤에도 정보가 새어나갔다면 그것은 조정의 핵심부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었다. 미사온이 말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북쪽 전선에서 매복 위치를 신라 장군에게 전달했는데 고구려 선봉이 그 매복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내가 위치를 바꿔서 결국 매복에 걸리긴 했지만 원래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사그몬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와 미사온의 전략 모두 새어나갔다. 공통점은 하나다. 두 전략 모두 서라벌의 조정을 거쳐 각 전선의 장군에게 전달되었다. 조정 안에 간첩이 있다는 뜻인가? 아라달이 물었다. 이사그몬이 대답했다. 그렇다. 그것도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이다. 전략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왕과 대신 5명과 장군 3분이다. 노을찬이 얼굴을 찡그렸다. 또 배신자라니. 석현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란별이 조용히 말했다. 별들이 경고했다. 적은 밖에만 있지 않다고. 아라달이 일어섰다. 찾아야 한다. 누가 정보를 넘기고 있는지. 이때부터 다섯 화랑은 내부의 배신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흥명신이 원하던 바로 그 상황이었다. 배신자를 찾는 과정에서 의심이 시작되고 의심은 신뢰를 좀먹을 것이었다. 흥명신은 싸우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했다. 검을 들지 않고도 가장 강한 적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제2장 증거. 미사온이 능력을 사용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조정의 대신들과 장군들의 과거를 읽으려 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상대의 동의 없이 기억을 읽는 것은 극도의 기력 소모를 요구했다. 한 사람의 기억을 읽는데 하루치 기력이 소모되었다. 용의자가 8명이므로 8날이 걸리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또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었다. 이사그몬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함정을 놓자. 각 용의자에게 서로 다른 가짜 정보를 흘린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적에게 도달하는지 확인하면 누가 배신자인지 알 수 있다.
이사그몬의 전략은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이었다. 다섯 화랑은 지능왕의 허락을 받아 8명의 용의자에게 각각 다른 가짜 전략 정보를 전달했다. 왕만이 이 작전을 알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정보가 새어나갔다. 북쪽 전선의 정찰대가 고구려 진영에서 신라의 전략 문서를 입수했다.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은 아라달에게만 전달된 가짜 정보와 일치했다. 이사그몬의 얼굴이 굳었다. 그가 아라달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눈이었다. 아라달, 내게 전달한 정보가 적에게 도달했다. 수련장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네 사람의 시선이 아라달에게 쏠렸다. 아라달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눈이었다. 내가 전달받은 정보를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라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에 거짓이 없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이사그몬이 말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네게만 전달된 정보가 적에게 도달했다. 다른 7명의 정보는 새어나가지 않았다. 노울찬이 끼어들었다. 잠깐, 이사그몬, 지금 아라달이 배신자라고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감정이 아니라 상식이야. 아라달이 왜 적에게 정보를 넘기겠어? 목숨을 걸고 외국 함대를 막은 사람이잖아. 그것과 이것은 별개이다. 이사그몬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날카로웠다. 노을찬이 아라달을 변호하는 것은 우정에서 나온 것이었고 이사그몬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둘 다 옳았다.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사온이 말했다. 내가 아라달의 기억을 읽겠다. 아라달이 미사온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미사온의 눈에 고통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읽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었다. 비밀도, 약점도, 모두.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넘기 어려운 선이었다. 아라달이 고개를 끄덕였다. 읽어라. 주저함이 없었다. 아라달은 숨길 것이 없었다. 미사온이 아라달의 손을 잡았다. 눈을 감았다. 남색 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미사온은 아라달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지난 사흘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아라달이 이사그몬에게서 가짜 전략 문서를 받는 장면, 그 문서를 읽는 장면, 읽은 뒤 문서를 불에 태우는 장면. 그 뒤로 아라달은 그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혼잣말로도 하지 않았다. 기억은 깨끗했다. 미사온이 눈을 떴다. 아라달은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 확실하다. 이사그몬이 미간을 좁혔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라달에게만 전달된 정보가 적에게 도달한 것이냐? 누군가가 아라달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미사온의 말에 수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배신자가 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아라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첩보 활동이 아니라 다섯 화랑의 결속을 깨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공작이었다. 하람별이 말했다. 흥명신의 수법이다. 직접 싸우지 않고 우리끼리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사그몬이 잠시 침묵한 뒤 아라달에게 고개를 숙였다. 의심하여 미안하다. 괜찮다. 아라달의 대답은 짧았으나 화가 나 있지 않았다. 이사그몬이 의심한 것은 전략가로서 당연한 판단이었다. 증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라달은 그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과 아프지 않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의심받았다는 사실은 작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다. 그리고 그 작은 가시가 흥명신이 원하는 것이었다. 제3장 균열. 그날 이후 5사람 사이에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라달은 이사그몬에게 예전처럼 편하게 말을 걸지 못했다. 이사그몬도 아라달을 대할 때 어딘가 조심스러워졌다. 두 사람 모두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무의식에 새겨진 작은 틈이었다. 그러나 작은 틈이라 해도 틈은 틈이었다.
물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이었다. 노을차는 이사그몬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아라다를 너무 쉽게 의심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노을차는 우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친구를 의심하는 것은 그에게 배신과 다름없었다. 미사오는 아라달의 기억을 읽으면서 본 것들 때문에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다. 아라달의 기억 속에는 미사온에 대한 사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을 보는 것은 감동이었으나 동시에 부담이었다.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무거운 일이었다. 미사오는 자신이 아라달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어색함을 느꼈다. 하람별만이 이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5사람의 정신적 중심이었다. 별들과 대화하는 능력은 그녀에게 사람의 감정을 읽는 민감함도 부여했다. 하람별은 5사람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커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별들에게 물었다. 이 균열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별들이 대답했다. 균열은 막는 것이 아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진정한 신뢰는 시험을 거쳐야 완성된다. 하람별은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나가야 한다는 것은 더 아파야 한다는 뜻이었다. 더 흔들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별들의 말이 틀린 적은 없었다. 사건은 나흘 뒤에 터졌다. 제4장 두 번째 함정. 신라 조정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외국 함대가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이었다.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다. 가야 해안이 아니라 동해안으로 우회하고 있었다. 서라벌의 동쪽 항구를 직접 노리는 것이었다. 아라달은 긴급하게 방어 전략을 수정했다. 동해안 방어를 위해 병력을 재배치해야 했다. 이 전략은 아라달이 직접 작성하여 진흥왕에게 올렸다. 왕의 재가를 받은 뒤 각 전선의 장군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이틀 뒤 동해안 정찰대가 보고를 올렸다. 외국 함대가 동해안이 아니라 다시 남해안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이었다. 동해안으로의 우회 자체가 양동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신라군이 동해안으로 병력을 옮기면 비어있는 남해안을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이사그몬이 이 보고를 받고 즉시 분석에 들어갔다. 적이 우리의 병력 재배치를 알고 있다. 우리가 동해안으로 옮긴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양동 작전을 벌인 것이다. 아라달이 이를 갈았다. 또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뜻인가? 그렇다. 그리고 이번에도 네가 작성한 전략이다. 이사그몬의 말에 수련장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또다시 아라달의 전략이 적에게 도달한 것이었다. 한 번은 조작이라 치부할 수 있었으나 두 번째는 달랐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노을찬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에도 아라달을 의심하는 거야? 이사그몬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이사그몬은 아라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전략가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해야 했다. 2번 연속으로 아라달의 전략만 새어나갔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었다. 아라달이 말했다. 나는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 그것은 변함없다. 알고 있다. 미사온이 내 기억을 읽었으니까. 그러나 의식적으로 넘기지 않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있다. 무의식적이라니. 내가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머릿속을 읽었을 수 있다. 흥명신의 힘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사그몬의 추론은 논리적이었다. 아라달이 의도적으로 배신한 것이 아니라 흥명신이 아라달의 생각을 직접 읽어냈을 가능성이었다. 그것은 아라달의 잘못이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아라달이 전략을 세우는 한 정보는 계속 새어나간다는 뜻이었다. 아라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 때문에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다. 풍월주로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자신의 역할인데 그 역할 자체가 적에게 이용되고 있다니. 그렇다면 나는 전략에서 빠져야 하는가? 아라달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다.
이사그몬이 아라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미안함이 있었으나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다. 당분간은 그것이 안전하다. 이사그몬, 노을찬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너무한 거 아니야. 전쟁에서 감정은 사치다. 감정이 사치라고? 우정도 사치야? 노을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사그몬이 노을찬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이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 미사온이 끼어들었다. 그만.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흥명신이 원하는 것이다. 알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 노을찬이 말했다. 그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있었다. 친구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무력감이 충돌하고 있었다. 아라달이 조용히 말했다. 노을찬, 이사그몬의 말이 맞다. 내가 전략에서 빠지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다. 아라달. 괜찮다. 괜찮지 않았다. 아라달의 눈에 그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리더였다. 전체를 위해 개인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충의 진리였다. 아라달은 그날부터 전략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사그몬이 전략의 중심이 되었다. 아라달은 수련장에서 홀로 검을 들고 서 있었다. 별의 검의 빛이 이전보다 약해져 있었다. 아라달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정말 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해가 되는 것인가? 흥명씨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5화랑의 리더를 고립시키고 나머지를 분열시키는 것,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다. 의심이라는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나머지는 인간들이 알아서 했다. 아, 제5장 진짜 배신자. 하란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밤 별들에게 물었다.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아라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가? 별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빛의 방향으로만 힌트를 줄 뿐이었다. 별빛이 가리키는 곳은 항상 왕궁의 방향이었다. 왕궁 안에 답이 있었다. 하란별은 결심했다. 직접 찾아내겠다고. 그녀의 방법은 미사온과 달랐다. 미사온이 기억을 읽는 것이라면 하란별은 생명의 흐름을 읽는 것이었다. 모든 생명체에는 고유한 기운이 있었다. 정직한 사람의 기운은 맑고 거짓된 사람의 기운은 탁했다. 그리고 흥명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기운에는 특유의 검은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하란별은 왕궁에 출입할 명목이 필요했다. 그녀는 야전 병원의 약재를 왕궁의 약방에서 조달받는 것을 구실로 왕궁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소리와 초롱이 도왔다. 세 사람은 약재를 옮기는 척하며 왕궁 곳곳을 다녔다. 하란별은 왕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기운을 읽었다. 대신들, 장군들, 시녀들, 환관들, 경비병들, 수백 명의 사람을 스쳐 지나가며 기운을 살폈다. 맑은 기운, 보통의 기운, 약간 탁한 기운. 다양했으나 흥명신의 검은 그림자는 느껴지지 않았다. 사흘간 왕궁을 돌아다닌 뒤에도 결과는 없었다. 하란별은 좌절하지 않았다. 포기는 그녀의 성격이 아니었다. 넷째 날 하란별은 왕의 서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서재의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진흥왕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목소리. 하란별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서 서재 안의 기운을 읽었다. 진흥왕의 기운은 맑았다. 그러나 왕 옆에 있는 사람의 기운에서 하란별은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매우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다.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보통의 감각으로는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깊이에 숨겨져 있었다. 하란별의 생명감지 능력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설원이었다. 진흥왕의 최측근 대신이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왕과 함께 자란 버시자 신하였다. 누구도 설원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할 수 없었다. 왕조차도.
하람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왕궁을 빠져나와 남산으로 향했다. 가슴이 뛰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곁에 흥명신의 씨앗이 있었다. 그자가 아라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아라달의 전략이 적에게 새어나간 것이 아니라 설원이 아라달의 전략을 미리 빼내어 적에게 전달하면서 마치 아라달 본인에게서 새어나간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하람별은 수련장으로 가지 않았다. 먼저 미사온을 찾아갔다. 미사온은 서라벌 동쪽의 숙소에 있었다. 미사온, 찾았다. 배신자가 누구인지. 미사온의 눈이 커졌다. 누구냐? 설원이다. 왕의 최측근. 미사온이 숨을 들이마셨다. 설원은 그녀도 아는 인물이었다. 왕의 그림자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왕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다녔고 왕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확실하냐? 그의 기운 속에 흥명신의 그림자가 있었다. 깊이 숨겨져 있었으나 분명했다. 미사온이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리고 눈을 떴다. 남색 빛이 번쩍였다. 설원의 과거를 보겠다. 미사온은 먼 거리에서도 아는 사람의 기억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성장해 있었다. 다만 막대한 기력이 소모되었다. 미사온이 눈을 감자 설원의 과거가 펼쳐졌다. 3년 전, 설원이 왕궁의 정원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에게 어둠이 찾아왔다. 흥명신이었다. 석현보다 훨씬 전에 흥명신이 심어둔 첫 번째 씨앗이었다. 설원의 욕망은 석현과 달랐다. 권력도 아니었고 재물도 아니었다. 설원의 욕망은 인정이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으면서도 늘 그림자였던 그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다. 흥명신은 그 욕망을 정확하게 자극했다. 미사오는 설원의 기억 속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설원이 아라달의 전략 문서를 왕의 서재에서 몰래 복사하는 장면, 그것을 외국의 첩자에게 전달하는 장면, 그리고 아라달에게만 전달된 가짜 정보를 미리 빼내어 적에게 넘기는 장면, 모든 것이 아라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공작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설원이 의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흥명신의 씨앗이 설원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설원은 낮에는 충성스러운 대신이었다. 밤에 잠이 들면 흥명신의 씨앗이 깨어나 그의 몸을 움직였다. 설원 자신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와 다름없이 왕궁에 출근하여 왕을 보필했다. 미사온이 눈을 떴다. 얼굴이 창백했다. 기력이 크게 소모되었으나 그보다 설원의 기억에서 본 것이 충격이었다. 설원은 자신이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람별이 놀랐다. 모른다니. 흥명신의 씨앗이 그의 무의식을 조종하고 있다. 낮의 설원과 밤의 설원은 다른 사람이다. 낮의 설원은 진심으로 왕에게 충성하고 있다. 밤의 설원은 흥명신의 꼭두각시이다. 하람별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두 개로 찢어져 있는 것이었다. 설원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다. 치유할 수 있겠느냐? 미사온이 물었다. 하람별이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다. 흥명신의 씨앗은 내가 지금까지 치유한 어떤 것보다 깊다. 3년 동안 뿌리를 내린 것이다. 시도해 볼 수 있느냐? 시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하다. 무슨 위험이냐? 흥명신의 씨앗을 제거하려면 내 생명력을 직접 씨앗에 부딪혀야 한다. 씨앗이 저항할 것이다. 그 저항이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미사온의 표정이 굳었다. 그 말은 네가 다칠 수 있다는 뜻이냐? 다치는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 하람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미사온은 그것을 알아챘다.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자. 다른 방법이 없다. 미사온. 지금 5사람이 무너지고 있다. 아라달은 혼자 고립되어 있고 이사그모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노을차는 분노에 차 있다. 너도 지쳐 있다.
이대로 가면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싸울 수 없다. 하람별의 눈에 결연함이 있었다. 미사오는 그 눈을 보고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람별은 결심하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었다. 제6장 목숨을 건 치유. 하람별은 5화랑을 모두 모았다. 그녀가 직접 모은 것은 처음이었다. 항상 아라달이 모으거나 이사그몬이 소집했다. 하람별이 움직이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남산 비밀 수련장에 5사람이 모였다. 아라달은 며칠 만에 처음 이 자리에 나왔다. 그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홀로 보낸 시간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별의 검의 빛이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람별이 입을 열었다. 배신자를 찾았다. 4사람이 동시에 하람별을 바라보았다. 설원이다. 왕의 최측근 대신. 침묵이 흘렀다. 이사그몬의 눈이 커졌다. 설원이라니, 그가 왜? 흥명신이 3년 전에 심어둔 씨앗이다. 설원 자신은 모르고 있다. 밤에 잠들면 흥명신의 씨앗이 그의 몸을 조종한다. 아라달의 전략 문서를 빼내고 적에게 전달한 것은 밤의 설원이다. 낮에 설원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사그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자신이 아라달을 의심하는 동안 진짜 배신자는 왕의 바로 옆에 있었다. 자신의 분석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 흥명신의 공작에 넘어간 것이었다. 전략가로서 자존심에 큰 타격이었다. 미안하다, 아라달. 이사그몬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사과보다 무거웠다. 아라달을 고립시킨 것에 대한 사과였다. 아라달이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지 마라. 네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네 의심이 있었기에 진짜 배신자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아라달의 검에서 빛이 미약하게 돌아왔다. 용서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람별이 말을 이었다. 설원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흥명신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 제거하지 않으면 흥명신이 다른 사람에게 또 씨앗을 심을 것이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아라달이 물었다. 내가 한다. 하람별의 대답은 간결했다. 치유 능력으로 씨앗을 제거하겠다. 그러나 위험하다. 씨앗이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이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위험이냐? 하람별이 잠시 망설인 뒤 대답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수련장이 얼어붙었다. 노을찬이 먼저 반응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하람별, 다른 방법을 찾자. 다른 방법이 없다. 있을 거야. 찾으면 되잖아. 시간이 없다. 외국 함대가 다시 오고 있다. 그 전에 내부의 적을 제거해야 한다. 노을찬이 하람별의 양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에 절박함이 있었다. 하람별, 제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더 생각해보자. 하람별이 노을찬의 눈을 바라보았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다. 노을찬, 나는 두렵지 않다. 내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설원도 하나의 생명이다. 그를 살리는 것이 내 역할이다. 미사온이 말했다. 혼자 하지 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람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있다. 4사람이 나를 지켜줘라. 씨앗을 제거하는 동안 나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흥명신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 그때 4사람이 보호해줘야 한다. 아라달이 검을 들었다. 별의 검에서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동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검의 빛을 되살리고 있었다. 내가 지키겠다. 이사그몬이 말했다. 나도. 노을찬이 주먹을 쥐었다. 나도 당연히. 미사온이 하람별의 손을 잡았다. 너를 잃을 수는 없다. 하람별이 미소를 지었다. 4사람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이고 있었다. 균열이 메워지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5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제7장 씨앗과의 싸움. 서로는 왕궁에서 왕의 명으로 비밀리에 격리되었다. 진흥왕에게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서로는 왕의 가장 오래된 벗이었기 때문이다. 진흥왕은 하란별의 보고를 듣고 오랜 시간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다. 서론을 살려라. 왕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벗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배신을 알고서도 벗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깊은 밤이었다. 왕궁의 가장 안쪽에 있는 비밀방에 서론이 누워 있었다. 그는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잠이 들어야 흥명신의 씨앗이 활동을 시작했다. 하란별은 씨앗이 활동하는 순간을 노려야 했다. 씨앗이 잠들어 있으면 찾을 수 없었다. 5 화랑이 방 안에 자리를 잡았다. 아라달은 서론의 머리맡에 검을 꽂고 서 있었다. 별의 검에서 은은한 빛이 방 전체를 감쌌다. 보호의 빛이었다. 이사그모는 방의 시간을 느리게 만들어 외부와의 시간 차이를 벌렸다. 외부에서 1시간이 이 방에서는 10시간이 되었다. 하란별에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을차는 방의 네 모서리에 빛의 기둥을 세워 결계를 만들었다. 빛의 결계는 흥명신의 어둠이 외부에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미사오는 눈을 감고 서론의 의식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하란별이 서론의 가슴에 양손을 올렸다. 초록빛이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왔다. 빛이 서론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하란별의 의식이 서론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서론의 내면은 궁전과 같았다. 화려한 궁전이었으나 곳곳에 금이 가 있었다. 벽에서 검은 덩굴이 자라고 있었다. 흥명신의 씨앗이 3년 동안 뿌리를 내린 흔적이었다. 검은 덩굴은 궁전의 기둥을 타고 올라가 천장까지 뒤덮고 있었다. 하란별은 초록빛을 뿜으며 검은 덩굴을 태우기 시작했다. 생명의 빛이 닿는 곳에서 검은 덩굴이 시들어 사라졌다. 그러나 덩굴은 저항했다. 잘려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덩굴이 자라났다. 잘라도 끝이 없었다. 하란별은 깨달았다. 덩굴을 하나하나 잘라서는 안 되었다. 뿌리를 찾아야 했다. 씨앗의 본체를 찾아 제거해야 했다. 그녀는 덩굴을 따라 궁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다. 계단은 끝없이 내려갔다. 어둠이 점점 짙어졌다. 하란별의 초록빛이 유일한 빛이었다. 계단의 끝에 넓은 방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 검은 구슬이 떠 있었다. 사람의 주먹만 한 크기였다. 그 구슬에서 검은 덩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흥명신의 씨앗이었다. 하란별이 구슬에 다가가자 구슬이 반응했다. 검은 빛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하란별이 밀려났다. 벽에 부딪혔다. 충격이 그녀의 실제 몸에도 전해졌다. 방 안에서 하란별의 몸이 움찔했다. 미사온이 즉시 감지했다. 하란별에게 충격이 갔다. 아라달이 검의 빛을 강화했다. 보호막이 하란별의 몸을 더 단단히 감쌌다. 서론의 내면 안에서 하란별은 다시 일어섰다. 검은 구슬이 그녀를 거부하고 있었다.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란별은 더 강한 생명력을 끌어모았다. 초록빛이 강해졌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갔다. 검은 빛이 다시 뿜어져 나왔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하란별이 무릎을 꿇었다. 기력이 급격히 소모되었다. 방 안에서 하란별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다. 코에서 피가 한 줄기 흘렀다. 노을찬이 소리쳤다. 하란별, 그만해. 하란별은 듣지 못했다. 그녀의 의식은 서론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다. 외부의 소리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 하란별은 구슬 앞에서 생각했다.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씨앗은 3년 동안 뿌리를 내렸다. 서론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인정 욕구를 먹고 자랐다. 힘으로 부수면 서론의 내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서론을 살리면서 씨앗을 제거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하란별은 방법을 바꾸었다. 공격이 아니라 포옹을 선택했다. 그녀는 검은 구슬을 향해 걸어갔다. 검은 빛이 뿜어져 나와 그녀를 밀어냈으나 이번에는 밀려나지 않았다. 초록빛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갔다.
검은 빛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고통이 엄습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방 안에서 하람별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미사온이 비명을 질렀다. 하람별. 아라달이 검의 빛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노을찬이 빛의 결계를 강화했다. 이사그몬이 시간을 더 느리게 만들어 하람별에게 한 초라도 더 시간을 주려 했다. 설원의 내면에서 하람별은 검은 구슬 앞에 도달했다. 그녀는 양팔을 벌려 구슬을 안았다. 검은 빛이 그녀의 몸을 태웠다. 초록빛과 검은 빛이 뒤엉켰다. 하람별의 생명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하람별은 놓지 않았다. 구슬을 안은 채 속삭였다. 괜찮다. 너도 아픈 거지. 그녀는 흥명신의 씨앗에게 말하고 있었다. 씨앗도 하나의 존재였다. 타락한 신의 조각이었으나 그 안에도 원래의 형태가 있었을 것이었다.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하람별은 그것을 믿었다. 모든 생명에는 원래의 빛이 있다고. 내 안에도 빛이 있을 거야. 하람별의 초록빛이 구슬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검은 빛이 저항했다. 그러나 하람별의 빛은 공격하는 빛이 아니었다. 치유하는 빛이었다. 싸우는 빛이 아니라 감싸는 빛이었다. 구슬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검은 빛의 한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밝아졌다. 정말로 빛이 있었다. 흥명신의 씨앗 안에도 타락하기 전에 빛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흥명신이 아직 안드로메다의 신이었을 때의 빛이었다. 타락한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씨앗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빛이었다. 하람별의 치유 능력이 그 빛에 닿았다. 작은 빛이 반응했다. 커지기 시작했다. 검은 빛이 밀려나고 빛이 구슬을 채워갔다. 구슬이 깨졌다. 소리 없이 산산조각이 났다. 검은 덩굴이 일제히 시들어 사라졌다. 설원의 내면 궁전이 밝아졌다. 금이 가 있던 벽이 수복되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다. 하람별은 설원의 내면에서 빠져나왔다. 의식이 실제 몸으로 돌아왔다.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네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해냈어. 하람별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제8장 깨어남. 하람별은 사흘 동안 깨어나지 않았다. 5 화랑 가운데 나머지 4시 교대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아라달은 하람별의 이마에 별의 검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 보호의 빛이 하람별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미사오는 하람별의 생체 기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이사그모는 하람별이 있는 방의 시간을 느리게 만들어 그녀의 회복 시간을 확보했다. 노을차는 따뜻한 빛으로 하람별의 몸을 감싸 체온을 유지시켰다. 4사람 모두 지쳐 있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람별이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5사람의 결속을 지키기 위해, 아라달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설원이라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사그모는 하람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다. 자신이 아라달을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더 일찍 진짜 배신자를 찾았더라면 하람별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하람별. 내가 부족했다. 이사그몬이 중얼거렸다. 노을찬이 이사그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 탓이 아니야. 내가 아라달을 의심하는 바람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아니, 흥명신이 만든 상황이야. 흥명신이 아라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너는 증거를 따라갔을 뿐이야. 누구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거야. 노을찬의 말에 이사그몬이 고개를 들었다. 노을찬의 눈에는 이전의 분노가 없었다. 이해와 용서가 있었다. 이사그몬은 노을찬에게도 사과해야 할 것이 있었다. 나도 미안하다. 노을찬. 감정이 사치라고 한 말.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해. 전쟁에서 감정만 따르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이야. 감정을 완전히 버리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도 사라지잖아. 우리가 전쟁에서 적을 살려둔 것은 감정 때문이잖아.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잖아. 이사그몬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균열이 메워지고 있었다. 미사오는 아라달 곁에 앉아 있었다. 아라달, 괜찮으냐? 아라달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 아직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다. 미사온이 아라달의 손을 잡았다. 하람별이 목숨을 걸고 증명했다. 네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 괴로운 표정이냐? 아라달이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흥명신이 나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괴롭다. 내가 전략을 세우면 그것이 적에게 넘어갔다. 직접 넘긴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있었기에 정보가 새어나간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아니라 해도 결과는 같다. 미사온이 아라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아라달, 들어라. 네가 없었으면 외국 함대가 상륙했다. 수만 명의 백성이 죽었을 것이다. 네가 목숨을 걸고 함대를 막았다. 그것이 진실이다. 흥명신이 너를 이용한 것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강하기 때문이다. 강한 자를 쓰러뜨려야 나머지가 무너지니까. 아라달은 미사온의 눈을 바라보았다. 남색 빛이 그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미사온의 눈에 담긴 확신이 아라달의 마음에 전해졌다. 아라달의 눈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걷혔다. 고맙다, 미사온.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빛이 일었다. 별빛과 남색빛이 합쳐졌다. 사랑의 빛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하람별이 눈을 떴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천장에 비치는 노을찬의 따뜻한 빛이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네 사람의 얼굴이었다. 모두 초췌했으나 눈이 빛나고 있었다. 오래 잤구나. 하람별이 말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으나 미소가 있었다. 노을찬이 울었다. 빛을 다루는 강한 전사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바보야, 죽을 뻔했잖아. 하람별이 노을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 죽었잖아. 이사그몬이 물 한 잔을 건넸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설원은? 하람별이 물었다. 깨어났다. 씨앗이 제거된 뒤 정상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왕에게 무릎 꿇고 울었다고 한다. 하람별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아라달이 하람별의 손을 잡았다. 네가 나를 살렸다. 하람별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살린 것은 설원이다. 너를 살린 것은 네 자신의 정직함이다. 아라달은 아무 말 없이 하람별의 손을 꼭 쥐었다. 다섯 사람이 다시 하나로 모였다.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균열이 있었기에 그 균열을 메운 뒤의 결속은 이전보다 강했다. 별들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신뢰는 시험을 거쳐야 완성되는 것이었다. 의심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겪은 뒤에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9장 가족. 하람별의 회복에는 열흘이 더 걸렸다. 그 열흘 동안 다섯 화랑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지냈다. 남산 기슭의 작은 집이었다. 화랑 수련장 옆에 있는 소박한 건물이었다. 이 열흘은 전쟁이 잠시 멈춘 시간이었다. 외국 함대는 여전히 재정비 중이었고 백제와 고구려는 움직임을 멈추고 있었다. 흥명신의 씨앗이 제거된 뒤 적국들에 대한 흥명신의 통제력이 약간 흔들린 것이었다.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였으나 다섯 화랑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다. 아침이면 노을찬이 가장 먼저 일어나 불을 피웠다. 솥에 죽을 끓였다. 노을찬의 죽은 맛이 없기로 유명했으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사그몬이 두 번째로 일어나 물을 길어왔다. 미사온이 약초를 다려 하람별에게 가져다 주었다. 아라달은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다. 다섯 화랑이 함께 밥을 먹는 풍경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다.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노을찬, 이 죽에 소금이 없다. 이사금온이 말했다. 소금 넣으면 하람별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 하람별 것만 빼고 나머지에는 넣어라. 그럼 소치 2개 필요하잖아. 그러면 2개 끓여라. 귀찮은데. 전략을 짜는 사람이 죽도 2종류 못 끓이겠느냐. 전략이랑 죽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람별이 웃었다. 미사온도 웃었다. 아라달도 웃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이 5사람에게는 치유였다. 하람별의 치유 능력보다 더 강력한 치유였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잠을 자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이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했다. 어느 날 밤 5사람이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다. 하람별이 별들의 이야기를 통역해 주었다. 저 별이 말한다. 너희 5을 오래 지켜보았다고. 처음에는 걱정했다고. 5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러나 이제는 안심한다고. 별이 그렇게 말이 많아? 노을찬이 물었다. 하람별이 웃으며 대답했다. 별은 말이 많다. 수천 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못하다가 나를 만났으니까. 미사온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 조상도 저 별들 가운데 어딘가에서 왔을 것이다. 아라달이 미사온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왔든 지금은 여기에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 미사온이 아라달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사그몬이 말했다.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나는 활을 쏘고 싶다. 노을찬이 말했다. 전쟁 중에도 활 쏘잖아. 전쟁에서 쏘는 활은 다르다. 적을 향해 쏘는 활이 아니라 그냥 하늘을 향해 쏘고 싶다. 화살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 그것 참 평화로운 소원이로군. 이사그몬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말했다. 나는 책을 읽고 싶다. 전략서가 아니라 시집을 읽고 싶다. 이사그몬이 시를 읽는다고? 노을찬이 놀랐다. 이사그몬이 어깨를 으쓱했다. 시도 전략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이다. 하람별이 말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약초 캐는 법과 상처 치료하는 법을. 미사온이 말했다. 나는 먼 곳을 여행하고 싶다.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아라달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나는 너희와 이렇게 앉아있고 싶다. 별을 보면서. 네 사람이 아라달을 바라보았다. 아라달은 진심이었다. 풍월주라는 직책도, 별의 검의 힘도, 전쟁의 영웅이라는 명성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 네 사람과 함께 평범한 밤을 보내는 것이 그가 원하는 전부였다. 노을찬이 아라달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다. 그렇지? 아라달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다. 이사그몬이 말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느냐? 당연하지. 하람별이 대답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사온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았다. 안드로메다의 별들이 5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그 밤 5화랑 위로 별빛이 쏟아졌다. 5가지 색의 빛이 각각의 화랑에게 내려앉았다. 붉은 빛이 아라달에게, 푸른 빛이 미사온에게, 은빛이 이사금온에게, 금빛이 노을찬에게, 초록빛이 하람별에게. 5빛이 하나로 합쳐졌다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찬란한 빛의 기둥이 남산 위에 섰다. 천하의 조짐이었다. 5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빛이었다. 아직 완전한 천하는 아니었다. 조짐에 불과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열린 것이었다. 5진리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증거였다. 서라벌의 백성들이 남산 위의 빛을 보았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 빛은 희망이었다. 전쟁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이었다.
흥명신도 그 빛을 보았다. 바다 건너에서 그의 붉은 눈이 가늘어졌다. 천화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것은 다섯 화랑이 다시 결속했다는 뜻이었다. 그의 분열 전략이 실패한 것이었다. 그러나 흥명신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수천 년을 살아온 존재였다. 인내심이 인간과는 차원이 달랐다. 한 번 더 시험하면 된다. 흥명신이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라 선택을 시험하겠다. 가장 아끼는 것과 가장 옳은 것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겠다. 어둠 속에서 흥명신의 계획이 새롭게 짜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남산 위의 다섯 화랑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었다. 지금은 별을 보는 시간이었다. 가족과 함께 앉아 평화로운 밤을 보내는 시간이었다. 하람별이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신라의 오래된 노래였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불러주는 자장가였다. 그 노래가 남산의 바람을 타고 서라벌에 퍼졌다. 잠들지 못하던 아이들이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불안에 떨던 어머니들이 그 노래를 들으며 안도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흥명신은 건재했다. 외국 함대는 다시 올 것이었다. 그러나 다섯 화랑은 준비되어 있었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시험을 거쳐 완성된 신뢰로 무장한 다섯 사람은 이제 어떤 어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별들이 속삭였다. 하람별에게.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람별이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네 사람의 체온이 곁에서 느껴졌다. 따뜻했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이것이 화랑이었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가 말하는 인이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남산 위에 새벽이 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으나 다섯 사람의 내면에서 빛나는 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빛은 새벽이 와도 낮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빛이었다. 다섯 개의 진리, 충효신용인 그 진리가 다섯 사람을 통해 이 땅에서 빛나고 있었다. 유튜브 시청자 소개글. 흥명신은 칼 대신 의심을 무기로 삼았다. 아라다를 배신자로 몰아가고 다섯 화랑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모든 증거가 아라다를 가리켰다. 그러나 하람별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낸다. 왕의 최측근에 숨겨진 흥명신의 씨앗.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하람별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다. 시험을 거쳐 더 단단해진 다섯 화랑의 우정과 가족애가 빛나는 이야기. 로그라인. 흥명신의 의심 공작에 무너지던 다섯 화랑이 목숨을 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진실을 되찾고 흔들리지 않는 가족이 된다. 제목 3개. 2인 의심의 독, 신뢰의 빛, Poison of Doubt, Light of Trust. T. 하람별의 선택, 하람바일's Choice. 3. 깨지지 않는 다섯, The Unbreakable Five. 쿠키 장면. 안드로메다 은하계의 어느 행성에서 네 신이 모여 앉아 있었다. 천성신과 월성신과 청운신과 태백신이었다. 그들 앞에 지구의 영상이 떠 있었다. 남산 위에서 별을 보는 다섯 화랑의 모습이었다. 천성신이 말했다. 천하의 조짐이 나타났다. 월성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아직 이르다. 천하가 완성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청운신이 물었다. 무엇이냐? 희생이다. 진정한 희생. 하람별이 보여준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천하가 완성되려면 다섯 모두가 자기 자신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태백신이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흥명신이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직접 나설 것이다. 내 신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흥명신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전쟁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뜻이었다. 천성신이 영상 속 아라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아이들이 해낼 수 있을까? 월성신이 대답했다. 모르겠다. 그러나 믿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리이니까. 내 신의 시선이 지구를 향했다. 다섯 화랑을 향했다. 별들이 한층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